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이거 열심히 준비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민주당에서 진짜 공천을 얼마나 못했는지,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시스템 아래서 공천이 이루어진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하나하나 걸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공천 어떤 겁니까? 사실상 시스템 공천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재명에 유리한 사람들, 이재명의 거수기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천 받는다라는 게 많은 언론들의 시각이었고, 실제 우리도 그와 관련해서 많이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죠. 어제 민주당 갭특위 의혹 이영선이 세종갑의 공천이 취소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갭특위 의혹으로 이영선이 민주당 공천 받았는데 세종갑에서 공천이 취소된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지역구는요, 민주당 후보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민주당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이낙연당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파장이 더 커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갭특위 의혹을 받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38억 부동산 자산 보유한 이영선이 대출만 37억이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그러니까 37억 대출해가지고 38억으로 지금 뭐 부동산 사고, 그와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 갭투기 의혹을 낳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부랴부랴 공천 취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아니, 정봉주 공천 취소된 지가 얼마 만에, 네? 더 나아가서 조수진이 후보 사퇴한 지 얼마 만에 또다시 한 명을 공천 취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참 이걸 두고도 민주당이 끝까지 시스템 공천을 얘기할 수 있을지, 끝까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제가 너무 궁금한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 취소된 이영선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영선이 고의적으로 자신들을 사실상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선이가 후보 등록을 함에 있어서, 공천 심사를 받음에 있어서 이 재산에 대해서 허위, 누락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실제 뭐라고 말하냐? 용서 못할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 이영선 공천 취소, 의석 잃어도 갭투기 의원, 국회 입성이 안 된다! 라면서 이재명이 노발대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영선 공천 취소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린 몰랐다. 이영선이 오히려 우리를 속였다. 그래서 이재명이 나 열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고발해요. 고발해. 아니, 이영선이 본인들을 속였으면은 고발해야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전 웃긴 게 뭐냐면 민주당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한다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아무 연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처에 이종석 출입국 관련 고발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네? 아니, 이렇게 대통령은 심심하면 고발을 하는 곳이 왜 고발 안 합니까? 아니, 이재명 말했잖아요. 용서 못할 죄라며. 더 나아가 국회 입성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확실히 거리 두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 민주당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고발하면 되잖아요. 고발 그렇게 잘하는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이 영선에 대해서 고발했다라는 소식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나올지, 고발을 할지 안 할지 제가 지켜볼 것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이영선을 공천 취소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주장은 뭡니까? 민주당 주장은 이영선이 우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당에 재산 허위, 누락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영선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어볼게요. 이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 김기표, 경기 부천시을 국회의원 후보. 실제 민주당이 지금 부천시에 후보로 낸 사람입니다. 후보로 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이력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라는 경력이 이렇게 떡하니 달려 있어요. 떡하니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경질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경질이 됐어요. 왜 경질된 줄 아십니까, 신규 여러분? 투기 논란 때문에. 네? 투기 논란 때문에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이게 언제냐? 2021년이에요. 2021년. 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2021년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심지어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3개월 만에 경질된 사람은 이렇게 공천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이영선과 관련돼서는 투기 의혹이 있다 공천 취소하는 겁니까? 뭔가 기준이 좀 이상하네? 뭔가 기준이? 자, 무엇보다 이영선은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이? 몰랐다며. 이영선이 본인들을 속였다며. 그럼 전 물어볼게요. 김기표도 몰랐던 겁니까? 김기표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심지어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한겨레에도 보도됐어요. 경질됐다라고.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네? 경향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영끌맹지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사의. 네? 2021년에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취소 안 합니까? 이 사람은 왜 공천 주는 겁니까? 나 너무 궁금하네? 너무 궁금해요. 자,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2021년 당시 이 김기표와 관련돼서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TV조선 보도입니다. 김기표 청와대 비서관 임야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 자, 관련된 보도 간단하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0억대 대출에 65억짜리 상가 구입. 투기 논란을 야기한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수도권 택지 개발지 인근의 산 땅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임야 2필지를 샀는데 2019년에 이중 일부에 대해 대지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형질 변경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일단 이런 보도 있습니다. 이런 보도 있어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기표 비서관 임명 12일 뒤 건축주 변경 2주택 회피용. 자, 이 보도도 간단하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관련 현장 취재 내용도 집중 보도합니다. 김 전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시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올해 4월 건축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된 뒤였는데 다주택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요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심지어 요런 보도도 있습니다. 신고 안 한 김기표 땅으로 54억 빌린 부동산 개발업체. 자, 이 보도도 간단하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지만 여러 의혹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희 뉴스룸이 김 전 비서관이 신고할 때 빼놨던 경기도 광주의 땅 한 필지를 추적해봤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 땅과 일대 다른 땅들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자, 신규로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언론에서 이 김기표와 관련돼서 단독 보도로 굉장히 많이 했다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민주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영선은 공천 취소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영선이 허위 누락 신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김기표는 모를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김기표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뭐 한 겁니까? 실제 공천 준 거예요. 그래 지금 후보 등록까지 됐습니다. 그럼 좀 민주당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이상하게 보는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저 당시 2021년 당시 김기표가 논란이 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게 논란이 되었냐? 바로 땅과 상가예요. 땅과 상가. 자, 그러니까
땅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었고 상과 관련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주목해봤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상가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 65억 5천만 원 상당인데 이 가운데 54억 6천만 원을 대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65억짜리 상가 두 채를 가짐에 있어서 54억을 대출받았다라는 게 누구랑 유사한 겁니까?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공천 취소된 이영선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지 않나요? 아니 38억 부동산 보유하는데 37억 대출한 것, 65억 상가 두 채 보유하는데 54억 대출한 것,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더 재밌는 건 지금 유사해 보이는 건물을 김기표가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의심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보시면 저 당시에 김기표가 논란이 되었던, 방금 보여드렸던 서울 마곡동 상가 두 곳. 자, 숫자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84.55, 102.31입니다. 84.55, 102.31. 마곡동 상가 두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와 유사한 건물이 실제 후보자 재산 신고 사항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마곡동이죠. 84.5, 102.31. 네, 84.5, 102.31. 아까 보여드렸던 게 몇입니까? 당시 2021년 당시 논란이 되었었던 거 84.5, 102.31. 야, 과연 이게 똑같은 건물일지 똑같은 건물이 아닐지 제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은 좀 해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돼서 김기표 측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어떤 걸 물어볼 거냐? 야, 준 PD, 그거 우리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 난 거야. 근데 왜 이거 이제 와서 끌고 와가지고 왜 나 공격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네,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 났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표 후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김기표 무혐의 결론 나서 민주당이 공천 줬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이영선은 수사 받았어요? 이영선은 뭐와 관련된 거 있습니까? 아직 이영선은요, 고발도 안 됐고요. 더 나아가 수사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고발 접수도 안 됐고 수사도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공천 취소를 하면서 의혹 가지고 취소를 하면서 왜 김기표는 그냥 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을.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기표는 무혐의 나가지고 공천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영선은 의혹이잖아요. 의혹. 수사 안 받았잖아. 고발 안 됐잖아. 근데 왜 취소하냐고.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표 후보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한테. 왜냐? 의혹만으로도 공천 취소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왜 실제 의혹이 있어서 문재인 정권 당시 3개월 만에 경질되었던 사람을 공천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해명을 할지 저는 궁금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아직 언론 보도 안 나왔습니다. 이거 아직 언론 보도 안 나왔어요. 네, 저는 민주당한테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 왜냐? 민주당이 말했잖아요. 시스템 공천이라며. 공정하다며.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혹만을 가지고 공천 취소할 거면 의혹이 있었던 사람들 공천 주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아니, 이영선 아직 수사 안 받았다고요. 그 어떠한 혐의점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그냥 의혹입니다. 의혹. 언론도 의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의혹만으로 공천을 취소하면 실제 의혹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 당시 3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경질되었던 사람을 어떻게 공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기표 후보를 공격할 의도도 없었고 김기표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김기표 후보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이 말했잖아. 시스템 공천이라고. 공정하다며.
네. 자,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가 뭔지,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답 좀 해줘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좀 물어봐 주세요. 국민의힘에서 뭐 일개 유튜버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민주당이랑 이재명이 얘기하겠습니까? 답해 주겠습니까? 답 안 해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거 좀 물어봐줘라.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해명을 할지 제가 잘 지켜보고 관련해가지고 또 잘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시청자 여러분, 이런 추적을 지금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선관위에 각 정당들의 후보가 등록이 됐습니다.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산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저만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다른 후보들 저만 들여다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고자 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요, 민주당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많은 모든 정당들을 다 보고 있어요. 어떤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지, 뭔가 의심되는 거 없는지 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보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보고 있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떻게 내려놓을지, 더 나아가서 제가 아니더라도 또다시 누군가가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을 걸고 나올지, 목소리를 낼지 제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떻게 말할지, 이재명이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아니면 모르쇠로 그냥 또 넘어가려고 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모르쇠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절대 모르쇠로 못 가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목소리 내달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 끝까지 얘기하게, 이재명이 지금 선거 유세를 벌이는 와중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마이크 드는 그 자리에서 이거 물어볼 수 있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이재명이 어떻게 나올지 전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